그 추천 시스템이 아까 우리가 연관규칙이라는 거를 했었잖아요. 연관규칙을 통한 추천 시스템을 이용을 했었는데, 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발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TF-IDF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쪽에서 훨씬 더 발전해서 결국 지금 LLM 벡터DB로 다 넘어가서 지금 완전히 이제 종결이 되고 있지만, 이 추천 시스템은 진짜 상업적 용도로 너무너무 많이 쓰여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 알고리즘들이라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유튜브가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해주는 그 쇼츠 알고리즘. 이게 다 지금 이 연관 규칙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 추천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발전해 나간 게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는 걸로 발전을 했었어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용자하고 이 제품하고를 이렇게 연결지은 데이터를 만들고 나면은 이걸 통해서 뭘 만들고 싶은 거냐면은 결국에 이제 고차원 벡터를 찾아내고 싶은 건데, 사용자 한 명 한 명 한 명의 벡터를 추출하고 제품 하나하나의 벡터를 추출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고차원 공간 안에서 다차원 공간 안에서 유사 상품과 유사 제품과 제품과 사용자 간의 궁합을 이렇게 추출해내자라는 목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제안된 가장 잘 제안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뭐 영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유저라고 쳤을 때 이 유저가 영화에 대한 이게 추천평을 했어요. 5점 만점에 이제 평을 쫙 했는데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로 만들면 이렇게 사각형 매트릭스가 엄청 큰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사용자 몇만 명의 영화 몇천 편을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들면 엄청 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를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벡터로 이제 행렬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행렬 하나랑 요렇게 생긴 행렬 하나로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얘가 실제 이 값을 나타내게끔 이걸 행렬 분해를 우리가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 수학적 방법으로 그냥 분해하는 방법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걸 분해만 해낼 수 있다고 하면 실은 이게 지금 영화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사용자가 4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4바이 2랑 그 다음에 2바이 한 5 정도로 아니면 이게 2가 아니라 이거는 3이 돼도 되고 4가 돼도 되고 5가 돼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분해된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지정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지정하든 상관없는데 이 분해된 행렬의 깊이만큼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사용자 또는 아이템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벡터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해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뭘 얻어낼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이 두 데이터가 결합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이 사각 행렬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8 얘는 비슷하지 않나요? 만약에 요 숫자가 비슷하다. 요 숫자랑 요 숫자가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이 두 아이템은 생각보다 비슷한 아이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숫자랑 요 옆에 유저 숫자, 유저가 가지고 있는 벡터랑 곱해져 가지고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결정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저 벡터가 유사한 사람들하고 나하고 부딪혔을 때 그게 1로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유저 벡터가 유사한 사람들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을 쉽게 벡터만 보고도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템 입장에서도 아이템 벡터가 되게 유사한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템들은 되게 유사한 유저들에게 선택받을 영화들이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장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만 추출해낼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원했던 그 유저라든가 아니면은 아이템에 대한 고차원 벡터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다 좋은데 너무 이 행렬이 커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200만 대 이제 3만 막 이러니까는 이거를 도저히 수학적으로 분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온 게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협업 필터링이 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하나 제가 하나 구해왔는데 마트 데이터를 못 구해서 그냥 우리 주민등록 인구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밑에 이제 읍면동 데이터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놨어요.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월에 한 번씩 연령대별로 성별로 각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수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들고 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생긴 데이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연령대별 성별 인구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왼쪽에는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얘를 아이템으로 보고 여길 유저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같은 데이터니까. 그래서 유저 벡터도 추출해보고 아이템 벡터도 추출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이제 위에는 10살 단위로, 10살 단위로 남녀로 되어 있고 옆에는 이제 동 단위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건 정제니까 정제만 진행할게요. 그래서 잘라내면 네, 이런 표로 바뀝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인덱스가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성별하고 연령대별로 했는데 제가 남자 100세 이상을 잘라 먹었더라고요. 근데 코드를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놔뒀어요. 나중에 알아서 하세요. 네. 마지막에 업로드하기 전에 발견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네. 여기 분명히 100세 이상이 있는데 여자만 100세 이상이 있어요. 남자의 수명이 짧은 걸로 우선 넘어가서 네. 그렇게 해서 자, 지금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는 인구 구분이 22개여야 되지만 이제 21개로 되어 있는 인구 구분이 있고 이걸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이제 행정동 구분이 3,616개의 행정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행정동별로 해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에 인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구수가 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행정동 팩터랑 인구 구분 팩터로 팩토라이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어, 심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처음에 보고서는 무슨 소린지 했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는 너무 기발해서 너무 기발해서 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댄스 레이어라고 구성을 했었잖아요. 자, 댄스 레이어는 입력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입력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히든 노드가 있어요. 그러면 입력 노드하고 히든 노드 사이에는 가중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중치. 그럼 이 가중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fully connected 돼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요거를 역산을 해보자. 역산을 해서 내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제를 해버리고 가중치를 가지고 팩터를 추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은 자 여기 만약에 1번 유저의 2번 아이템의 데이터가 3059예요. 그럼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0번부터 10번까지 있으니까는 행정동 유저는 0, 1, 0, 0, 0, 0, 0, 0 이렇게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0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그 칸만 1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구분도 똑같이 001, 000 이렇게 쭉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3059를 Y 값으로 잡아줘요. 자, 그럼 지금 앞에 두 줄 있죠. 행정동 입력값을 원하드 인코딩 하듯이 01000으로 해놓은 거랑 인구 구분 001, 000으로 해놓은 게 이게 인풋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X가 됐습니다. 이게 X가 되고 그 다음에 행렬값이 Y가 된 거예요. 이런 데이터셋을 그냥 요 모든 네모 칸에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만들고 난 다음에 3616개의 유저, 그 다음에 피카운트 아이템이 이제 21개인데 그걸 합쳐서 그냥 3637개의 인풋 데이터셋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이걸 갖고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보시면은 음, 제일 처음에 인풋에 이 유저 로케이션이니까 로케이션 유저 아이템 3600개가 그냥 쭉 0 또는 1로 이렇게 해서 인풋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인풋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아이템이 쭉 인풋이 돼요. 그러고 나서 얘를 댄스 레이어로 두 개를 연결해 버려요.
두 개를 연결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얘 따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저 따로 아이템 따로 연결해 가지고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면은 자, 우리가 원래 얻으려고 했던 건 뭐예요? 얻으려고 했던 거는 팩토라이징을 한 행렬을 얻으려고 했던 건데 인풋 값이 0하고 1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요 두 개가 나중에 두 개가 곱해져서 요 값이 나와야 되는 거를 내가 원하는 그 셀에 있는 데이터 값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밑에서 입력값이 0하고 1로 통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첫 번째 칸을 학습하려고 내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 칸을 학습하려고 들어갔으면은 가령 여기 강남구 뭐 역삼동이에요. 강남구 역삼동을 학습하려고 딱 들어가면은 나머지 애들은 전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아예 학습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나만 학습에 참여해요. 그래서 내 가중치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반대쪽에서는 20대 남자가 불이 들어와요. 20대 남자를 제외하고는 다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20대 남자만 학습에 참여해서 가중치 업데이트가 돼요. 이렇게 한 번이 됐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동마다 돌아가면서 20대 남자는 동마다 학습에 참여를 해요. 백프로포게이션에 계속 참여를 합니다. 계속 참여를 해서 이 동마다 돌아가면서 20대 남자가 어떤 팩터로 이제 피처 밸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가 계속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노드 안에서. 그리고 반대로 얘는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남녀가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얘들은 계속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얘는 계속 불이 들어와요. 계속 불이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가중치가 노드 결과값이 아니라 가중치가 쟤네하고 곱해졌을 때 무조건 결과적으로 이 숫자가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학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느려요. 엄청 느린 게, 구조 자체가 만약에 유저가 250만이다. 그러면은 250만에 A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아이템 개수만큼만 불려지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만약에 아이템이 3만 개가 있고 회원이 250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럴듯하게 뉴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지만 실은 스위치 방식이기 때문에 나를 학습할 때 내가 3만 개하고 학습할 때 제외하고 난 다 꺼져 버려요. 나는 학습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들이 250만 명하고 다 학습에 참여를 해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맞춰져서 어느 순간 이 두 개의 가중치 세트가 이 팩토라이징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로스가 없는 상태까지 학습이 되는 형태를 이 협업 필터링 학습 방식이에요. 이해가 돼요? 기발하지 않아요? 너무 기발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다음부터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고 아웃풋 데이터가 나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그걸 가지고 결과물 종속 변수에 예측을 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입력 변수 자체를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LLM 만들 때 우리가 코사인 사인 해가지고 이제 포지셔닝 인베딩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이용해서 다른 의미를 추출하려는 목표로 쓰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머릿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 이게 깨달음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모델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모델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여기 보시면 인풋 레이어에 3616개 지금 행정동 개수고요. 그 다음에 인풋 하나 더 만들어서 21개 남녀, 성별, 그 다음에 그 연령대별 21개 구간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를 요 3616개랑 두 개 히든 노드를 그냥 댄스로 연결한 게 하나가 있고요. 21개를 두 개로 연결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냐 B값은 다 빠졌고 그 다음에 그걸 마지막에 둘이 그냥 닷 연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중치가 이렇게 0, 1밖에 없으니까 실은 가중치가 그대로 들어와요. 가중치가 1이라는 값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어파인 하면은 그냥 가중치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가 두 개가 곱해져서 닷 연산이 돼가지고 출력되는 결과물. 그 결과물이 뭐여야 되냐면은 원래 표에 있었던 그 인구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인구수가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시켜보면 학습이 걸릴 걸 우려해서 제가 그 그림도 그려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인풋을
인풋이 이렇게 있으면은 인풋이 들어가는 게 1, 0, 0, 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은 요 W1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0이 3개는 백프로포게이션이 없어요. 제로기 때문에. 제로가 없어졌으니까 아무 값이 학습을 안 하겠죠. 두 번째 1은 W2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W3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 구조 자체를 이렇게 원활 인코딩으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가중치에 지금 이 데이터는 이 가중치만 움직여라고 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협업 필터링 학습 방법입니다. 학습을 많이 돌리면 좋지만 그냥 대충 10번만 돌리고요. 데이터가 학습이 끝났으면은 이제 우리는 뭘 추출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뭘 추출해야 되냐면은 가중치만 뽑아오면 돼요. 예, 지금 학습이 다 끝났잖아요. 인풋 값, 아웃풋 값 다 필요 없고 나는 그 가중치,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댄스 레이어로 전달된 그 가중치 세트 2개만 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로케이션 아이겐하고 피카운트 아이겐이라고 해놨는데 피처 벡터를 그냥 이렇게 레이어 2에서 한번 get weight하고 레이어 3에서 get weight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3616, 21에 2개짜리 데이터셋이 그냥 딱 정리가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유저 벡터, 그러니까 로케이션, 그 행정동의 그 고유치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동은 지금 벡터가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예요. 피처가. 네, 이렇게 추출이 돼서 2차원으로 내가 추출했으니까 2차원의 정보 안에 다 들어갔겠죠.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성별 연령대별 벡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색깔을 좀 다르게 줬고 그 다음에 모양도 성별을 다르게 줬어요. 근데 희한하게 보시면 비슷한 연령대의 남녀가 거의 고유치가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지정한 건 없지만 얘 입장에서는 20대 남자를 읍면동하고 계속 벡터를 부딪히다 보면은 얘랑 부딪혔을 때 이 정도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정리가 됐을 때 실은 여자나 남자나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거는 80대. 예, 80대가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100세는 안타깝게 제가 남자 100세를 다 없애버려서 네, 100세 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90세, 100세도 거의 비슷한 포지션에 있고요. 되게 좀 도드라지게 벗어나 있는 게 이제 40대. 40대랑 그다음에 50대. 40대, 50대는 되게 다른 차원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이고 되게 가볍게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별 성별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이 실제 주민등록 인구수만으로도 이제 벡터 추출이 가능하다. 예. 이런 피처 벡터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뭐 학습이 많이 진행된 건 아니라서 왜 흔들리니 계속. 네. 무서운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타겟팅된 도시의 인구 분포고요. 남자, 여자로. 그다음에 밑에 게 이제 유사도가 높은. 그래서 움직여. 계속 컨트롤이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는데 눈에 확 띄진 않아요. 네. 아이템이 많으니까 확 들어오진 않는데 학습을 더 이제 진득하게 하게 되면은 이 벡터만으로 이제 뭐 지금 인구 구성이 이제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고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이제 어떨지 알 수 있지만 이게 데이터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치면 아이템 개수가 늘어나고 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피처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뭐 노인이 많고 뭐 젊은 세대가 적고 이렇게는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구별되게 도시를 더 디테일하게 구별하려면은 이런 피처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구분을 해보면 같은 노인인데도 뭐 연령대가 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별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가 적은데 20대만 막 확 꺾여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은 이 추천 시스템의 이 협업 필터링 모델은 예전에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 대회에 출전을 해가지고
요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제한이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 나왔었는데, 이렇게 팩토라이징을 아예 뉴럴 네트워크한테 맡겨버리면 실은 학습 과정에 얘가 아예 참여를 해가지고 이 팩토라이징 된 형태로 이제 다양한 분석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인베딩된 이 유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하고 이것들을 이제 팩토라이징을 다 한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 들어갈 때 뭐 그날의 날씨라든가 뭐 이런 정보들 더 추가해 가지고 이제 추천을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들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녀가 같은 연령대가 비슷한 그 피처 벡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지했듯이 이거를 만약에 제품이나 이런 데 도입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 샀느냐를 가지고 이 제품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는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유저라 하더라도 몇 개 제품만 구매하더라도 아, 이 사람이 이런 쪽의 벡터로 가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더 좋은 영화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안 샀던 제품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람들을 이제 그룹핑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겨요. 예, 그래가지고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는구나 라는 거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 계속 추천이 나오는 거고 최근에 뭐 제가 보니까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개인화 추천해서 예전 글이긴 한데 몇 년 전 글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여기 제품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을 돌려서 결국에는 이제 중고 제품 하나당 다 벡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마다 다 벡터를 붙여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접근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보여줄지를 다 차별화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선은 첫 번째 학습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한 데이터라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 서비스를 하면서 이거를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배치로 돌리더라도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초 진입 유저한테 뭘 추천할지가 되게 애매하긴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이제 전략들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돼요? 네. 요 팩토라이징 되는 것만 한번 이해하시면 다시 한번 보시더라도 팩토라이징 하는 것만 한번 이해하시면 아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우리가 변형해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될 것 같아요.